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이 우리가 이제 보통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국무회의까지 이제 의결이 되고 나면은 이 해당 법률안이 어떻게 잘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신경도 참 많이 써야 되는데 막상 그런 경우들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번에 공소청법, 중수청법 출범이 된 거니까 잘 조직이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해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창익 국장님의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일단 국무회의 의결까지 공소청, 중수청 우리 어떤 시스템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럼요.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고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걸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이번에 한 겁니다. 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나는 새에도 떨어뜨린다. 집권 초기에 대통령을 제외하고 검찰 권력을 능가하는 권력은 없다. 대통령 5년 하다 집에 가기 마련이지만 검찰은 영속적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많이 들었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기도 하고 죄 많은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해침으로써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뭐 얻어간다. 가장 대표적인 얼굴은 뭐 윤석열이었죠. 예. 윤석열만이 아니라 윤석열 등의 검사들이 그동안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 윤석열이란 검사, 한동훈이란 검사, 한두 사람 또는 뭐 여러 사람, 특수부 검사의 일탈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은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요. 그야말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형사사법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법원이 주도하기 어려운 게 기소라는 건 재판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재판해 주세요라고 결정하는 건 검찰의 몫이에요. 결정을 안 해버리면 법원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안 열리죠. 그렇죠. 민사재판은 기소에 해당되는 권한이 모든 시민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고가 돼서 저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형사재판은 그러면 이제 남발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실은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 일본식 한자어로 사인소추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이 소추할 수 있는 원칙. 사인소추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란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형사는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도 재판이 안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기소해버리면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 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빈발한 이유는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사또 재판 같은 거 했습니다. 사또가 잡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수사하죠, 그걸. 잡아와서 뭐 하냐면 앉혀놔요. 그럼 재판에 붙이는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 나쁜 놈이지, 씨.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잡아온 사람은 범인이니까 잡아온 거예요. 잡아온 사람이 재판에 붙이고 재판까지 해요. 결과는 유죄죠, 당연히. 범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잡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사또 원님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평소에 못마땅하거나 이래서 만약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의 삶은 깨져버리는 거죠. 그 백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전장치가 뭐냐면 모든 권한은 집중하면 안 되고 쪼개야 된다. 예전에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왕의 신하인 사또가 원님이 자기 마음대로 왕의 위임을 받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리하자라는 요구들이 생기고 이게 아주 일르고 오랫동안 벌여온 민주주의 투쟁이었습니다. 혁명의 역사였고 그래서 잡아오는 사람 따로 재판에 붙이는 사람 따로 재판하는 사람 따로 하자. 그러면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지 않냐, 네. 억울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해왔던 거예요. 근데 유독 대한민국만 예. 어찌된 영문인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예.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에 맡겨버린 거예요. 역사적 연원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처음에 우리 손으로 형사소송 구조를 짤 때 국회에서 짰죠. 1950년대인데 초반이죠. 그때 상황은 어떠냐면 경찰이 그야말로 지금 검찰 같은 입장이었어요. 대한민국 경찰은 해방된 독립된 국가의 경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경찰, 친일 또는 예. 일본 제국주의 경찰이 8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 예. 경찰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컸어요. 반면에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강점기에는 재판하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잡아서 족치는 게 전부였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당하던 거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옥사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옥사는 아니고 추록하자마자 돌아갔어요. 그건 옥에서 이미 거의 생명을 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조사도 아니죠, 고문이죠. 그야말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거의 모든 게임이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잖아요. 야만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경찰을 봐왔거든요.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나 때리고 아무나 잡아가두고 그냥 아무 돈이나 강탈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수사 권한을 전적으로 맡긴다? 불안하다. 근데 검사들은 그래도 사법시험도 합격했고 예. 말짱해 보이니까 검사들의 통제를 받도록 하자. 또 검사도 수사를 하도록 하자. 예. 처음에 디자인은 이렇게 했던 거죠. 처음에 오류였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고 일본 제국주의 경찰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봤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절이 지났잖아요. 네. 당시에도 제도를 세팅할 때 국회에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건 한시적이다. 한시적인 게 굉장히 오래 간 거네. 그렇죠. 70년 이상, 거의 80년 가까이 왔는데 예. 70년씩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그 다음에 왜 그랬냐면 이승만 정권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셌어요. 그렇죠? 4.19가 나면 경찰이 몽둥이 들고 가서 사람들 때리고 총 쏘고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더 큰 저항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61년부터 뭐가 있었냐면 군부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면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이 제일 셌어요. 파출소 지서라고 옛날에 있었죠. 예. 지서장이 뭐 애지간한 별보다 세다라고 할 정도로 셌어요. 그러다가 쿠데타 이후에 군인들 세상이 됐어요. 예. 그럼 군인 밑에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하이 파트너인 거예요. 예. 군인 세상이 됐어요. 네. 군인 세상이 언제까지 되냐면 문민정부가 들어선 93년까지인데 그 직전에 91년에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정권과 조금 달랐잖아요. 그리고 다루고 싶은 욕구가 꽤 있었어요. 우리는 네. 군부가 아니다. 우리는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예. 이때 노태우 정권의 실세가 박철원이었는데, 박철원 전 의원, 이 사람 검사 출신입니다. 예. 박철원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일대, 영화에도 많이 나온 네네네. 일대 퍼포먼스를 진행하는데 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잡아 가두는 거죠. 예. 이러면서 갑자기 힘이 군인에서 검사로 옮겨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검찰이 우리 역사에서 전면화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예.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부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김영삼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12.12 5.18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개다, 물으라면 묻고 지지라면 지는 개다라고 네. 하다가 정권 후반기에 김현철 비리도 터지고 김영삼 정권의 힘이 약화되니까 검사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반복되는 거죠. 김대중 정권에서 정권 후반부에 아들들 비리 나오니까 예. 검찰이 세지고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가다가 드디어
노무현 정권 끝나고는 직후에 노무현 정권을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한테 그렇게 가혹한 보복,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두렁 시계 사건 등 보복을 당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알고 또 그걸 집행하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네. 처음에는 검찰하고 경찰 니들끼리 한번 조정해봐. 조정이 안 되잖아요. 예. 이해 당사자니까. 네네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로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요. 그게 2004년의 일인데 저도 거기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 네. 한 10달 동안 매주 한 번씩 검찰에서 또 대검에서 경찰청에서 회의하면서 이제 조정안들을 만들어 갔는데요. 네. 이게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내가 누군데 경찰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게 해. 네. 우리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경찰하고 나누게 해. 네.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할 때도 드러났었잖아요. 네네. 아주 모욕이고 아주 정말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그 법무부 외청의 직원에 불과한 자들이 저렇게 국민 앞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되는 상황에서도 모욕할 수 있나? 예. 저들의 건방은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찌를 수 있냐? 그 근거는 자기들이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뭐 당 대표일 때 또는 뭐 무슨 경기도지사일 때 어마어마하게 당했다. 그러니까 갚아줘야 된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역사가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정치적인 셈법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도 네. 많이 하는데 이거 아니고 예. 그냥 일반 민주주의 원칙을 우리 사회에 우리 제도에 구현하자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 인권연대만 하더라도 검찰개혁 투쟁을 한 게 20년 넘었습니다.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2004년 5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벌써 22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그때 제대로 논의하고 그때 제대로 결론 냈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은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검사들이 일탈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었죠. 드디어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 투쟁에서 국민들이 성공하고 예. 승리한 역사임을 확인한 겁니다. 예. 이 첫 발을 뗀 거니까 네. 이제 아마 공소청, 중수청 말고도 아마 6월 전후로 해서 형사법 개정을 통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분을 당정청 간에 잘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오창익 국장께서 말씀해주신 이 검찰 개혁의 종지부를 뭐 찍는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 왜곡죄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해볼 텐데 네. 뭐 인권연대에서도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냈습니다. 3년 전에. 예, 근데 뭐 물론 저도 법 왜곡죄 도입에 찬성하고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거 중요하다고 언급을 네네. 공식적으로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이게 이제 소송 워낙에 많은 이 소송이 붙을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도 또 일각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형사처벌하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소송이 붙으려면 아까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돼요. 네.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소청이 공소기관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검찰청이 반으로 쪼개진 모습. 예. 공소청에서 공소를 해줘야 재판이 열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남발의 가능성은 글쎄 그렇게 많을까 싶습니다. 실제 그중- 공소청을 넘어서 가는 케이스들은 네네네, 생각보다 그랬어요. 많지 않을 것이다. 네네. 아니 네. 또 하나는 재판소원도 그랬어요. 법조인 일반에서 예. 대법원에서 막 그 흥분하면서 막 저항하고 안 된다고 한 것은 물론이고 법조 일반에서도 우려가 많았어요. 재판 소원하면 예. 사심제가 된다면 난리가 날 거다. 네. 근데 어제 뉴스도 나왔는데 재판 소원이 갑자기 120건 쏟아졌는데 전부 다 기각되고 있거든요. 그 헌재 단위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럼요. 받아주지 그러니까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헌재 전원 재판부 예. 전원부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사건이 지금까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러니까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끝났냐, 그 다음에 그것도 시효가 있는데 시효 안에 있느냐, 예. 그 다음에 헌재가 다룰 만큼 정말 위법부당한 중대한 사건이냐, 네. 그야말로 재판 소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구제해줘야만 할 사건이냐부터 뭐, 예, 그러니까 예. 단순히 내가 어떤 재판에서 졌다, 예. 억울하다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실력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만들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재판도 뭐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이대 같은 경우에 받고 지기현이 받지만 예. 그래도 조이대 지기현 말고 여러 판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건 뭐냐면 내란 과정에서 그리고 저 판사는 좀 분명하네. 맞아. 내란이라는 건 군인들이 일으키는 것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하는 게 더 악질적이지. 예. 위로부터의 내란이 진짜 백의 내란이잖아. 친위 구테타가 이런 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 들으니까 맞아. 어떻게 우리 법원에서 저런 얘기를 해주지? 신뢰할 만해. 그리고 한덕수가 무슨 기름집 장어 같은 기름장어 같은 사람인데 아주 단호하게 단죄하잖아요. 예. 당신의 책임이 왜 무거운지를 분명히 밝히고 동의할 만한 논리로. 그러면 이제 체계적이고 좀 짜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판례도 우리가 그동안 48년 이후에 축적해 온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 왜곡죄가 하나 생겼다 해서 뭐 갑자기 뭐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줄줄이 막 뭐 교도소에 가고 이런 일들은 없다. 그러나 정말 악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랬던 경우에는 심판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검사나 판사들은 일정의 성역에 있었어요. 예.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네네. 대한민국은 만인이 평등한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그들만 다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법복 입은 귀족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귀족들도 이제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예. 어떠냐면 뒷목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많을 때 CCTV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을 감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 누가 보냐면 국가가 보는데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기구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원칙적으로 CCTV에 반대예요. 그러나 CCTV 효과도 있어요. 뭐냐면 네네. CCTV에 설치해 놓으면 횡단보도에 그냥 신호등 있는 것보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네. 예, 아주 비싼 차들도 CCTV 앞에서는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봅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법조인들도 특히 검사나 예. 판사들도 예. 잘못하면 내가 내 업무 때문에 예. 법 적용 때문에 법 집행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CCTV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시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야 되고 예. 우리는 감시를 주로 국민들을 상대로 감시하는데 진짜 감시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권한이 클수록 감시받을 수 있다. 권한이 클수록 감시라는 게 이제 민주적 감시죠. 예. 통제받을 수 있다. 민주적 통제 안에 있다. 예. 아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하나의 쾌거입니다. 그래서 법조인 일반은 좀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가까운 분들도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약간 그거는 이제 자기들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민 일반으로 볼 때는 진일보한 거다. 바람직한 일이다. 알겠습니다.